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수학 출제 경향 분석을 맡은 박근백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2회에 출제된 문제의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도 고졸 검정고시는 난이도는 출제된 경향으로 봤을 때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검정고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1회 시험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3번 문제랑 20번 문제는 출제 유형이 기존의 유형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등식의 영역이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 부등식의 영역이 제외됐다는 것. 근데 이 부등식의 영역이 제외된 건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된 거에 따라서 부등식의 영역은 제외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제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제가 되었던 1회 시험과 달랐던 3번과 20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3번 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나머 정리와 인수 정리를 그냥 암기슈 정리했던 친구라면 쉽게 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조리제법을 활용을 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학생들은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내용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조리제법까지 잘 익혀주시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그의 덧셈과 뺄셈 유형 정도로 출제가 되던 것에서 좀 약간 색다르게 상용로그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제되는 경향에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 로그표까지 읽을 줄 아는, 다시 말하자면 개념에 정말 충실하게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로그표를 이용해서 로그 값을 구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 지수와 로그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상용 로그표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 고득점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20번 문제 또는 3번 문제 이 내용을 평소에 익히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두 문항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단원마다 개념을 숙지하고 수업에 성실하게만 들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개념 정리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응용 문제까지 풀지 않아도 되니까 각 단원별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정도에서의 개념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만 푸시면 큰 무리 없이 고득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출제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게 된다면 단원별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랑 작년이랑 또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과 명제라는 파트는 기본적으로 두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항이라는 게 보다시피 제목에 그냥 나와 있죠. 집합 한 문제, 명제 한 문제. 그러면 이 파트를 집합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항들 개념 잘 정리하시면 그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명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몇 가지 이론에 관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한다면 그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화식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단원에서는 작년까지는 네문항식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보다시피 올해 세문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파트는 문항수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 네문항 또는 다섯문항씩 출제가 되던 문제가 세문항으로 올해 이렇게 출제가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수화식이라는 거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문항씩을 적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시피 표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평균적으로 두 문항이 나오던 것이 올해는 네 문항이 나오는 걸로 해서 문항수가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중요도로 얘기하면 수화식이나 방정식,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약간은 한 개씩 줄어들었는데 그 한 개씩 줄어든 내용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정리해 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은 총 소단원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근데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향 분석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항의 한 문항씩, 소단원이 한 문항씩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단원, 소단원별로 하나하나씩을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을 수업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를 한다면 그 소단원 하나씩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요즘의 경향이라고 하는 걸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다른 거, 요 수화식과 방정식과 부등식과 도형의 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작년 또는 재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본 거의 내용을 또 말씀드렸지만 로그라고 하는 것과 지수라고 하는 거에서 지수는 간단한 지수 정도의 성질을 이용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게 요즘의 경향인데 로그라고 하는 파트는 조금 변화가 돼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로그의 덧셈, 뺄셈 외에 상용 로그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용 로그 표가 내년에 출제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오는 로그의 덧셈, 뺄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며 상용 로그 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파트는 해석에 관련된 걸로 해서 올해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2차 함수의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유리함수에 관한 문제 한 문제와 같이 그냥 소단원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 강의, 기본 개념 강의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개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간단한 개념 정리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그 내용만 익혀주신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